뭐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더 탐사하고 최근에 뭐 유시민 등이 참여했다는 민들레라는 뭐 인터넷 신문이 있는 모양이죠.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거기서 네네. 13일 날 네네. 이태원 그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도 아마 14일이죠. 광화문 추모 집회에서 네. 그 명단을 또 일일이 호명을 했죠. 호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론이라든가 유가족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국가적 재난을 어떻게 정치화하고 이슈화하려고 민주당은 생각한 것 같은데 역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역풍 불었죠. 일단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네들이 입으로 한 얘기예요. 유족들 입장을 고려해라. 왜 유족들한테 애도로 하는 걸 안 물어봤느냐? 왜 유족들의 그 사진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희생자 사진을 유족들한테 영정을 다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족들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유족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명단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족들에 반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고,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이게 의도가 기획된 그런 어떤 공작이다라는 느낌이 왜 들었냐면, 이게 공개되자 바로 클리앙이라고 좌파들 커뮤니티거든요. 아, 그래요?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동시에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댓글 있지 않습니까? 추모합니다, 추모합니다 댓글이 단 몇 분 만에 쫙 몇천 개, 몇만 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즉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명단이 공개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명단은 이미 몇몇 그런 단체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시에 딱 터뜨렸을 때 댓글들로 뒤덮자. 예. 이런 몇 가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된 그렇죠. 공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몇몇 의원들은 다 이것들을 알고 있었고 뭔가 퍼뜨리려고 했다가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역풍이 분 거예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 보세요. 아예 진짜 그런 아무리 추도합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게 지금 유족들한테 물어봤니? 네. 너네 또다시 이 참사를 정치하는 거지? 이런 식의 댓글들이 물밀듯이 올라오자마자 당장 당이 손을 딱 그었습니다. 수석 대변인부터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공식적인 논평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더 탐사라든가 민들레 이런 데서 공개를 한 것은 그 배후에 지금 민주당이 혹시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그러면 그 명단을 누가 입수를 그렇죠.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더 탐사라든가 민들레가 입수를 했다 하더라도 더 탐사가 뭐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네. 무슨 공무원이라든가 뭐 시청이든 경찰서도 어디서 입수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네네. 그 정보 공개 요구. 정보 공개 요구를 해서 뭐 이 정부 기관에 관련 단체에 대해서 그 유정 명단을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흘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자는 아마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 그 기관에 관련 기관에 국회의원의 요청은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전화해서 달라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공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은. 두 번째는 기자들도 지금 사실 이거를 명단을 입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떤 매체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분산이 돼 있었고요. 이 병원들도 다 분산이 돼 있었고, 이 경찰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언론사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경찰 출입 기자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경찰 출입 기자들이 전부 다 뛰어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언론사도 이 명단을 진짜 제대로 입수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더 탐사나 혹은 민들레 알아봤더니 완전히 급조했더라고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민들레의 이념 아니 그러니까 뭐 강령 뭐라 그래야 되나 언론사의 그 지침인가요? 예. 그걸 보면
더 탐사의 지지자들에게 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언론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즉 더 탐사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 뭐 좌파 매체들이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대권 전략, 정권 쟁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긴 김어준이가 여론조사 기관 만든다고 하니까 예. 얼마나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들로 보면은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고 네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법조계에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상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희생자,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야만 이게 저기가 된대요, 법에. 근데 단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메모장에 쓴 두 가지, 즉 유족들에 대한 이 간접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거나 또는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조롱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메모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보보호법과 이제 그 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전달한 공무원이 있다. 유출시킨 공무원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공무상 그 이 법적 문제, 공무상 법적 문제가 가능성이 크다. 대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예결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충분히 지금 수사가 들어갈 그런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법시험 준비 모임이라고 사준모가 고발을 했어요. 예. 직무상 비밀 누설죄 뭐 이런 것들을 걸어갖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무슨 더 탐사나 민들레가 자체적으로 입수를 했다든가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백업을 해줬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작의 협업, 또다시 협업한 또 거니까요. 협업을 한 더 탐사와 협업한 이게 거.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협업, 야합을 한 것이죠. 야합.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한 거죠. 공모. 특히 뭐 그 유족들, 당사자들은 아니 누가 우리 애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되고 그래서 뭐 한 12서너 명은 삭제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다 빨리 빼달라 해가지고 그런데 뭐 좌파 성향을 가진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리고 송도한 인권위원장 이분도 뭐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 네네. 알박기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민변 이런 데서까지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런 뜻을 표명을 했죠. 민변까지 뭐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민변 아시다시피 거의 사실 제가 뭐 비난조지만 이 좌파의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전위단체 이런 지경으로 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참여연대나 민변 이게 민주화에 공헌을 했던 그 민변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민변까지 등을 돌렸다는 건 뜨거라. 민심이 이런 상황인 줄 몰랐다. 아니 민심이 이제는 안 먹히네. 세월호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안 먹히네. 거의 그런 지금 지경이라는 거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 이 공개 자체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들도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단 공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유족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추모를 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명단 공개 쪽으로 민주당이 확 돌아갔잖아요. 그 뭐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 공개의 파장이 너무 크니까 당내에서까지 지금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노웅래, 강훈식 의원 등 이거 잘못된 거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명이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총선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자기 지역구의 민심이 바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이 총선 직후라면 모를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민심이 만약에 그 당이 이끄는 것과 다르면 목소리를 지역 민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당선이 또다시 되려면.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도 최근에 이재명 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 정진상, 김용 이런 것까지 비호하는 그런 의총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설명하고 또 당 대변인 검찰 비난한 성명 내니까 당과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범죄를 구분하라고 이런 류의 여러 가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반박 어떤 그 비난 글들이 아주 세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민방위 교육 같이 의총에서요. 의총에서 민방위 교육 가보시면 제가 민방위 교육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 이제 앉아서 교육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통일 교육하고 아주 그건 중요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의총은 민방위 교육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민방위 교육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주입식이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입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인데 대장동 브리핑 해줄게. 죄가 없는 거야, 이건.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거든. 근데 이게 다 토건 세력하고 국민의힘이 다 손잡은 거야. 50억 수사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쫙 하니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 왜 그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느냐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총에서도 홍기현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큰 소리로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과 좀 상상도 못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지금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바뀌고 있다.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거죠. 당내 네네, 기류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의 구체적인 그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검찰의 액션이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정진상이가 구속이 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검찰이 칼날이 들이밀면은 당내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그냥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쯤에는 물러난다, 뭐 이렇게 퇴출됐다는 그런 말까지도 지금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쪽에 이 분위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예.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 이후에 누가 당을 수습할 건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이해찬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뭐냐면 또다시 이해찬 와봤자 아무도 안 따른다. 이재명을 키워준 사람이 이해찬 아니냐. 이런 식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이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 3, 3, 5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최신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과거 운동권식의 그러한 방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면 거기에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지금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자성장박의 그런 처지에 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자기네들이 늪으로 빠져드는 걸 아는데 못 헤어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린 지금 늪으로 가고 있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직 보위라는 게 운동권 논리거든요. 조직은 무조건 보위돼야 된다. 즉 이재명을 무조건 보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을 알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뭐 보여주고 사람들 챙겨주고 이런 게 전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 된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준 건 나만 살면 된다. 예. 아직도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의원들이 제가 듣기에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대표감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리 확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